안녕하세요. 성악가 테너 강래우입니다. 누가 댓글에 그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너무 원론적인 얘기죠. 노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즐거운 노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계속 발성적인 테크닉적인 얘기를 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 뭐 이런 표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고, 좀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좀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은 거의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뭐 마음을 가다듬고 그 가사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내 감정을 가지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되게 또 중요한 얘기죠. 물론 중요한 얘기죠. 노래 잘해야죠. 노래를 할 거면 잘해야죠.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지금까지 저는 뭐 강의를 하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걸 했었나요? 저는 원래 제가 가요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 얘기는 했었는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 대중가수, 그것도 아주 서정적이고 슬픈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이렇게 간드러지는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노래들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KBS, 제가 부산 사람인데 KBS 부산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수 자격, 그 협회에 등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근데 이제 19살, 그때 고등학교 아직 3학년이었기 때문에 가수 쪽으로 안 가고 이제 서울로 제가 대학을 오면서, 사실은 대학을 와서도 가수 하려고 서울로 왔었어요. 저는 서울에 오면 무조건 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성악가가 되려고 전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서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서울을 가려고 성악을 했던 거고, 결국에는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대를 가고 들어가자마자 클래식 성악가들은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피해야 되는 그런 밴드부에 들어갔죠. 밴드부 동아리에 들어가서 머리를 이제 여기까지 기르고, 저는 대학생 때는 거의 다 락 밴드잖아요. 락 음악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저도 거기 들어가서 락도 하고, 대신에 저는 이제 어쨌든 발라드 가수, 아주 감미로운 이런 곡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감성적이고 막 그런 노래,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밴드부 활동하면서 학교 앞에 통기타 가수로 술집에서 일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 가요제에서 또 대상을 받았어요, 1학년 때. 저는 이제 가수로서의 제 꿈이 뭐 곧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노래는 했을 때 기분은요, 진짜 노래가 좋았어요. 너무 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가 다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라이브 카페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이 라이브 카페 가서 노래하잖아요. 통기타 가수들 막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앉아 있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노래가 하고 싶어가지고, 저도 저 자리 가서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만큼 노래하는 걸 좋아했었고, 실제로 노래를 굉장히 잘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감미로운 막 이런 것들, 기교 부리고 막 감정을 표현한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래를 배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저는 동의하지 않았었어요. 노래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타고나는 거다. 저는 뭐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가지고 타고난 걸 가지고 하는 거지, 누군 뭐 노래가 학원 가가지고 노래를 배워가지고 교과서처럼 뭐 어떻게 하고 이거 배워서 하는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나, 그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교만하게 제가 생각을 했었던 때였어요. 그럼 전 뭐 했다면 뭐 상 받고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굉장히 교만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서 아무리 제가 열심히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래는 잘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노래만
노래 실력만 가지고 가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외모 안 되고 외모 안 되고 뭐 백 없고 돈 없고 뭐 그런 것들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제 자꾸 걸리면서 아 내가 가수로 활동을 할 수 없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20대 중반에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 인생의 가장 절벽의 좌절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제가 결국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적인 부분도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낮아지고 실패한 듯한 좀 그런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줄 알았으니까 제가 근데 그게 안 되고 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뭐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이후에 이제 성악이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성악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저는 가요는 제가 막 어떻게든지 제 나름대로 기교를 부려가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했었는데 성악을 딱 시작을 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표현하고 싶어도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분명히 그 표현하고 싶은 음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내 안에 분명히 있고 내 머릿속이 시뮬레이션이 돼요. 아 여기서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감미롭게 피아니시모를 하고 또 여기서 포르테를 내고 뭔가 여기서는 울부짖고 막 이런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음악적인 그 해석이 분명히 있잖아요. 노래를 딱 하게 되면. 근데 그게 전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이게 환장한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진짜 그랬었어요. 대학교 한 이제 졸업할 때쯤 그때는 이제 뭐 가요가 잘 안 되고 이제 노래 졸업은 해야 되고 뭔가 일단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긴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노래가 안 될 때 진짜 학교 제가 후문에서 자취를 하면서 노래가 조금 되는 날은 연습실에서 새벽 6시, 7시까지 가서 그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될 때 이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을 것 같아서 조금 된다 싶으면 잠을 못 자고 연습을 하는데 여지없이 뭐 안 잘 수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전혀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한 몇 달 동안 헤매게 되고 또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연습실에 끝나고 친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중국집에 갔는데 볶음밥을 굉장히 배가 부르게 엄청 좀 많이 먹었나봐요. 엄청 배가 부른데 그러고 나서 저녁에 연습실 딱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노래가 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한 며칠 동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스케줄대로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음악성은 분명히 나한테 있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노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발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발성이. 이 성악적으로 이제 내가 들어가면서 그 전에 목으로 할던 발성, 그건 뭐 발성이라고 얘기해도 그렇지 인골라 했으니까 인골라로 목으로 내가 하고 싶은 표현은 다 음악적인 표현은 웬만큼 다 해냈는데 물론 제가 못하는 노래는 아예 신경도 안 썼죠. 저한테 맞는 노래만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저한테 맞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자신 있는 노래들은 제가 뭐 얼마든지 표현하고 그 재미 그냥 자아도취돼서 사람들이 그런 노래만 부르면 잘한다 하니까 아 나는 뭐 최고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못 부르는 노래는 아예 신경도 안 썼던 때였죠. 근데 이제 성악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제 소리를 정직하게 내면서 호흡을 가지고 목을 열고 뭔가를 이렇게 정직한 소리를 내야 되기 시작했을 때는 제 안에 음악성은 있는데 음악성은 어떻게 보면 좀 훨씬 더 뛰어난 남들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음악적인 표현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음악적인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충분히 있는데 발성적으로는 전혀 제가 준비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를 흉내로 내려고 하니까 이게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좌절하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그러다가 제가 대학생 때 잉골라 테너였거든요. 뭐 이렇게 부르던 그걸로는 뭐 이렇게 피아니시모 이런 게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Ricordi ancora il dì che ci incontrammo, le tue promesse ricordi ancora.
뭐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가곡을 부를 때는 뭐 피아니시모 막 써가면서, 그러니까 또 점수도 잘 나왔어요, 대학생 때. 근데 오페라 아리아를 딱 들어가면서 고음을 내야 되기 시작하면서는 이게 전혀 먹히지 않는 거야. 그러다가 대학 졸업할 때,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리톤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후드를 누르고 목을 열기 시작하면서 소리가 저음이 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무슨 목석 같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적인 표현이 전혀 안 돼요. 내 안에 아무리 피아니시모를 내고 싶어도 피아니시모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유학을 가서 한 10년 이상을 발성에 목을 맨 거죠. 이게 포기도 못 하겠고, 이제 와서 그렇다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도 못 하겠고, 그냥 뭐 목석같이 노래 아리아 뭐 나한테 맞는 노래 막 베르디 푸치니가 좀 막 세게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지르는 곡만, 뭐 그런 곡만 하고 소리만 내고 또다가 끝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에는 제가 가진 음악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그 음악적인 거를 표현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결국에는 뭐를 파게 되냐면 발성을 파게 된 거예요. 발성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서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대가들은 하니까. 대가들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피아노도 되고 막 이거저거 다 쓰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니까. 결국에 내가 그 정도까지를 해야 내가 스스로 만족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발성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음에서 어떻게든지 피아노를 내보고 싶었어요. 이제 뭐 바리톤 때도 마찬가지고, 바리톤으로 막 할 때는 막 지르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32살에 테너로 다시 전향을 했는데, 테너가 되고 나서 이제 고음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음도 그냥 막 지르는 고음은 아예 제가 워낙에 테리톤적인, 제가 타고난 테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진 고음이 막 그렇게 화려한 고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지르는 것도 만족이 안 되고, 근데 피아노는 안 되고 테크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스스로 만족하는 정도의 발성적인 어떤 그 깨달음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 노래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행복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하고 비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받쳐졌을 때, 그때 내가 부르는 노래는 비로소 행복한 노래, 재미있는 노래, 잘 부르는 노래예요. 남들이 뭐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부르는, 내가 정말 만족스럽게 어느 정도 부르는 노래, 그것까지는 저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노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뭐 화려한 그 어떤 환호도 받아봤고, 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서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창피한 노래도 해봤고, 그걸 다 겪어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발성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저는 그래요. 음악이 먼저냐 발성이 먼저냐, 늘 그거 가지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많은 뭐 토의도 하고 뭐 논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발성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음악은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음악성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여러 음악들을 다양하게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하시는 분들은 음악성은 점점 이게 개발도 되고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게 둔한 사람들은 아무리 발성이 좋아도 그 표현이 잘 안 되죠. 근데 사실 이 작곡가들이요, 곡을 쓸 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음악적인 표현들을 곡 안에다 다 써놨어요. 거기 다 웬만하면 다 기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그 음악적인 표현만 잘 지키면 어느 정도 음악적인 그 효과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주자가 있고 또 오케스트라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같이 하는 그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리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잘 내줄 수만 있으면, 악기처럼 원하는 대로 내가 포르테를 냈다가 피아노를 냈다가 여기서 소리를 끊어주고 호흡을 해서 길게 가고, 이런 표현만 가능해지면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종합이 되면서 음악적인 감동은 충분히 저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내 개인의 어떤 음악적인 어떤 그것만 가지고 노래를 하려고 하면 너무 과하게 돼요. 그럼 좀 부담스러운 음악이 될 수도 있어요. 슬픈 노래나 뭐 이런 거 막 통곡하는, 예를 들어 흐느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진짜 하고 내가
너무 과한 감정을 낸다. 이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의 절제된 어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반주자와 그 악기 연주자들과 지휘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걸 맞춰줄 수 있는 음악성은 결국에는 테크닉이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타고난 사람들은 별로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음악성도 타고나고 발성도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초보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저는 조금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발성적인 부분을 좀 해놓고, 그래 ABC라도 제대로 ABCD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단어를 뭐 보든지 뭘 해야지, 그냥 단어들만 착 이렇게 뭐 그 그림 통째로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 거로 되느냐, 뭐 비유가 좀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충분히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고 음악적인 그 감정 표현을 좋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악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 정직한 소리, 호흡에 의한 정직한 건강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저는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발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성. 근데 이게 또 아주 희망적인 얘기는 뭐냐면, 발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개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베스트 소리는 누구나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찾아내질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전혀 엉뚱하게 막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습관으로 노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개발을 못해서 나는 타고나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타고나지 않은 소리는 없어요. 우리 목소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목소리, 제가 늘 강조하지만 완성된 악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개발을 하면 충분히 듣기 좋은 소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음악적인 건데, 음악성은요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냥, 그리고 그거는 발성이 준비가 되면 내 기분에 따라서도 그때 노래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조금 우울하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센치해졌을 때 부르는 노래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 똑같은 노래여도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의 예술성인 거죠. 내가 예술이라는 건 내가 그때 감정을 표현해주는 거잖아요. 음악은 시간 예술이거든요. 그 시간에 그 모든 상황에 맞는 딱 그 감정, 그 예술성은 그때밖에 못 내요. 같은 사람이어도 오늘 부른 거하고 내일 부른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그게. 근데 그거를 늘 똑같이 부르려야 되는 어떤 틀에 박힌 교과서적인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발성이 중요한 거예요. 발성이 돼 있어야지만 그게 내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어려워요. 그러면 노래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특히 몸이 안 풀리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소리를 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노래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진짜 고역입니다. 그래서 좀 발성적인 부분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진짜 음악이 훨씬 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테크닉이나 이런 이성적인 부분보다 저는 훨씬 더 감성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테크닉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처럼,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만 자꾸 접근하는 사람처럼 좀 비춰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노래 한 곡으로 저는 막 모든 사람들을 다 울리게 만들고 싶고 그런 진짜 감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만큼 많이 힘든 과정들도 있었고 노력한 과정들도 있었다는 거. 어쨌든 발성은 강조하면 할수록 지나치지 않다. 발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전혀 내 안에 음악성이 사라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음악성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발성은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발성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보세요. 특히 초보자들,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들은 좀 더 발성, 건강한 소리, 아, 예, 이, 오, 우, 저음부터 고음까지 그런 동일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성적인 연습을 많이 좀 해보고 나서 노래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노래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발음조차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경상도 분들이
의 발음과 어 발음이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노래를 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내가 표현을 잘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거가 어떻게 보면 좋은 예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을 해야 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르는 분이 있다. 나의 갈 길 해야 돼. 나의 갈 길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바이브레이션을 멋있게 부르고 뭔가를 한다 해도 듣기에 불편한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음악을 아무리 거기서 살린다 해도 이게 발음 같은 거는 발성적인 부분의 일환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오 모음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모음을 할 수 있도록 발성을 해결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노래 부르면 얼마든지 노래 더 자기의 음악성이 훨씬 더 잘 표현이 되겠죠. 당연히. 네.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